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각구 경우 조직에 대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우리가 경우 조직의 특성, 원칙들에 대해서 봤죠. 자, 각구 경우 조직 중에 첫 번째 영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은 이제 영국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영국은 이제 자치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경찰도 자치경찰이듯이 경호도 자치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경찰청이라는 국가경찰 조직이 같이 더불어 있는데요. 수도경찰청 특수부가 있어요. 스페셜 브랜치라고 하는 왕실 경호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경호처가 있듯이 영국의 경우에는 수도경찰청 특수부 왕실 경호대가 있어요. 그럼 영국 여왕과 왕실을 보는 건데 1829년에 로버트 필경에 의해서 창설된 게 이제 수도경찰청입니다. 원래는 자치경찰이거든요. 미국에서 많이 봤던 보안관 그리고 치안관 이렇게 이제 보셨을 텐데 영국에서 흘러간 거예요. 자치경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치로 하게 되면 지방 분권화 돼가지고 서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이 로버트 필경에 의해 가지고 수도경찰청이 창설이 됐어요. 결국 보통 이제 그 영국은 분권화 체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분권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같이 책임제를 같이 하게 되는 국왕 경호실과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두지 않고 경찰이 각 지방청별로 국왕 경호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어요. 1829년에 수도경찰청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전국의 고위 경찰관이나 민간 중에서 내무장관 요청으로 국왕이 이제 임명을 합니다. 수도경찰청장을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경찰 공무원이 승진해서 경찰청장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민간인 중에서 들어옵니다. 자, 버킹엄 궁전의 여왕과 왕족의 경호를 위해서 정복 경찰관과 이제 근위병이 항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내용보다는 수도경찰청 특수부 왕실 경호대에서 여왕과 왕실을 경호한다. 뭐 요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도경찰청 특수부 중에 지금 이제 경호과가 있죠. 영국의 수상, 장관, 국빈, 요인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경호과, VIP 경호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수상 등을 보호합니다. 특수부 VIP 경호과의 경호 전반에 관한 계획 이런 걸 수행하는 곳이죠. 역시 똑같이 경호 분권화와 책임제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 수상이나 장관의 경우 시 런던 경찰청,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은 똑같은 거예요. 특수부 VIP 경호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지방에서 또 이렇게 하도록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수도경찰청 특수부 VIP 경호과에서 영국의 수상,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여왕을 경호하는 거하고요, 수상을 경호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아까는 이제 특수부 내에 왕실 경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부 내에 VIP 경호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VIP 경호과와 왕실 경호대 이렇게 있습니다. 경호대, 즉 수도경찰청 특수부 안에 왕실 경호대에서는 여왕과 왕실에 대해서, 그리고 VIP 경호과에서는 여왕, 수상, 장관, 국빈에 대해서 이제 요 누구를 담당하느냐, 이제 요 부분만 좀 유의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좀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에어 서비스라고 하는 SAS 특공대가 있습니다. 영국이죠. 테러 진압 부대이죠. 우리나라는 경찰 특공대가 있듯이 SAS 사스가 되네요. 특공대입니다. 사스 특공대가 있습니다. 최초 테러 진압 특공대죠. 1942년에 독일 전차부대를 격퇴시킬 목적으로 창설된 특수 공군 부대를 모체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72년 뮌헨 올림픽 선수촌 테러 사건 직후에 이제 창설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사스 특공대는 이제 1942년에 여기 이제 창설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러 진압 업무랄지 이런 인질 구출 작전 이런 걸 담당을 하죠. 테러 위기 관리 본부 이런 걸 담당을 해요. 자, 보면 영국에는 뭐다? 사스 특공대가 있다. SAS 영국 테러 진압 특공대 SAS.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SAS 영국, 그러니까 최초의 테러 특공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게 이제 요게
앞에서 봤던 거하고 달리 이 독일 테러 특공대가 있어요. GSG-9이 있거든요. 이게 GSG-9 이렇게 이제 GSG-9 요거하고 좀 비교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사스는 영국, 여기는 독일은 GSG-9 그리고 프랑스는 GIPN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영국 경찰 경우에 특징을 보실까요? 경찰 경우의 특징. 자, 영국 경우에 수도경찰청 내에 왕실 경호대 VIP 경호과가 있어서 서로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SAS 특공대가 있다. SAS 특공대가 있다. 자, 그럼 영국 경찰은 아까 3중 경호가 있었죠. 3중 경호, 근접 경호, 중간 경호, 외곽 경호.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근접 경호, 중간 경호, 그 다음에 외곽 경호, 이런 식으로 3중 경호를 한다. 자, 근접 경호 경우에는 이제 권총 유효 사거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의 신변 보호랄지 관저 경비 업무를 수행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영국은 이쪽 이렇게 외곽 경호를 또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좀 두죠. 미국 경우에는 신변 보호의 내가 근접 경호를 중심에 두고요. 중간 경우는 정보 경찰의 일상적인 경찰 활동, 교통 통제랄지 이런 걸 담당을 하죠. 이제 중간 경우 쪽은 교통 통제도 하고 바리케이드도 설치를 하고 구급대도 설치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외곽 경우는 정보 수집, 원거리 기동 순찰 이런 걸 담당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근접, 근중외, 근접, 그 다음에 중간, 외곽, 근접, 중간, 외곽, 3중 경호. 영국에서 이제 발전이 됐고, 이 영국에서 발전된 것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계속 가면 사전 예방 경호를 중점에 두죠. 그러니까 사전 예방 경호이기 때문에 이제 외곽 경호에 좀 중점을 많이 둬요. 사전 예방 경호로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분권화와 책임제를 결합하는 그런 식이에요. 분권을 시켜서 지방에서 담당하는 게 자치경찰제가 기본으로 갖고 있거든요. 구강경호실 등과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적 기구를 두지 않죠. 우리나라의 어떤 경호처처럼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런던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에 분담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호용어는 신분. 로 경호를 경찰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관 신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제 그 경찰청이 있고 경호처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분권화되어 있고 책임제로 두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를 두고 있지는 않다. 경찰이 경호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전 예방 경호를 특히 강조를 하면서 3중 경호 중에서도 외곽 경호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 경호기관에 보면 이제 국토안보부라는 곳은요, 9.11 테러 있잖아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창설된 곳으로서 가장 거대한 어떤 행정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토안보부 안에 뭐가 있냐면 SS가 있어요. SS, Secret Service라는 비밀 경호국이 있습니다. Secret Service, Secret Service. 시크릿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특별 업무국으로 또는 연방 정보국으로 비밀 경호국으로 이제 각각 이렇게 번역이 좀 달라요. 아무튼 시크릿 서비스 SS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비밀 경호국으로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SS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비밀 경호국인 SS 시크릿 서비스는 뭐 하느냐? 바로 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죠.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까지도 다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도 여기서 이렇게 담당을 하죠. 부인과 자녀까지. 우리와 좀 다르죠.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미국 방문 중 외국 원수, 그 다음에 기타 대통령이 지정한 자, 외국 방문 중인 미국 정부의 사절로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자, 백악관과 기타 이제 직무를 집행하는 장소랄지 부통령 관저를 담당을 해요. 국토안보부 소속이죠. 자,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는 SS, 여기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한다. 결국 경호기관이다 이거죠. 이 경호기관으로서 바로 국토안보부 소속의 비밀 경호국 시크릿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창설을 보면은요, 국토안보부는 나중에 이제 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됩니다. 근데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1865년
재무부 소속의 통화 위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원래 출범을 했어요. 이제 그 후에 요인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로 확장이 됐고, 이 시크릿 서비스가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 산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국토안보부 연방부처 산하 국토방위와 관련해서 연방기관을 통합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시크릿 서비스가 국토안보부 산하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국토안보부의 창설과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봐보면요. 이제 SS의 연역이 있죠. 1865년에 링컨 대통령 당시 통화위조 단속하기 위해서 재무부로 창설이 됐고, 그리고 1906년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시대로 곧 들어가기 전이죠.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경호 임무를 이제 공식화합니다. SS에서요. 그 다음에 30년 독립된 조직으로 존재하던 백악관 경찰대를 SS 편입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40년대는 그 외국 요인 경호도 이제 시크릿 서비스가 담당해요. 그래서 1906년에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고, 이제 40년에 가니까 이제 외국 요인도 하게 되고요. 51년에 이제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68년에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하면서 부통령,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확대하죠. 자,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로 이렇게 옮겨간다. 시크릿 서비스의 연역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안보부 소속과의 시크릿 서비스에서 대통령, 부통령 등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자, 그럼 임무를 보면 대통령 경호, 그 다음에 통화 위조 사업 단속도 해요. 그다음 백악관 경비도 여기서 담당한다. 우리의 어떤 경호처 임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 이제 관리부로서 조직 인사 회계 다 담당하고, 수사부가 있어요. 통화관리, 그리고 이웃과증권 위조사업 단속, 특별수사, 그 다음에 이제 청사 경비에 대한 업무 담당, 이렇게 담당을 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자치경찰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각각의 어떤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로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요. 경호 운영부가 있습니다. 대통령 요인의 경호를 담당하는 곳이죠. 한국의 대통령 경호처와 해당하죠. 예전에 경호실인데 지금 경호처고, 사복경호는 항상 대통령과 함께 이동하고요. 정복경호는 대통령의 주거 집무실 장소를 경비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비고, 여기는 근접 호위의 개념이겠죠. 호위의 개념. 이게 이제 경호 운영부가 있고요. 경호 운영부. 그 다음에 경호 조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기관이 바로 여기에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복경찰부가 있죠. 여기에는 미국 대통령 가족 경비를 담당하는, 이게 제국경찰부입니다. 부통령 가족 경비, 백악관 시설 경비, 워싱턴 소재 관저 경비, 이런 걸 제복경찰부에서 관저 등을 경비합니다. 그 경비, 그러니까 시설을 경비하는 것은 여기서 담당하죠. 수도권 내의 이 경비면의 건조물을 보호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경호 조직의 특징은 뭐냐? 세계 최고 경호 조직이죠. 여기에서 담당하는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접 경호를 강조하죠. 앞에서 영국은 어때요? 외곽 경호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는 근접 경호를 강조합니다. 일선 경호를 강조하죠. 영국에서는 그래서 3중 경호 이론은, 미국에서는 외곽, 중간보다는 근접 경호를 가장 강조하는 역점을 둔다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요. 근접 경호를 역점 두는 것은 시크릿 서비스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늦게 이루어졌고, 연방의 주 자치에 대한 권한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경호 실무에 있어서 과도한 경호 활동이 대통령과 시민의 격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근접 경호에 더 역점을 둔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본 형태는 8명이 일개조를 이루었습니다. 7명이 근접 경호를 시작하고 1명이 암호 사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외곽 경호가 중심이 돼야 되지만, 또 외곽 경호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국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염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 거는 보다는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근접 경호가 강조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외곽 경호를 주로 강조하지만, 그래서 근접 경호를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다. 자, 그 밖에 미국에는요, 국방부가 있습니다. 국방부.
대통령 강조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군사 지원단입니다. 비밀 경호국 실장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도 역시 경호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SOD가 있습니다. Special Operations Division이라고 하는 워싱턴 DC 경찰의 특수 기능과입니다. 경찰인데 경호 대상 차량군 구성화와 교통관리, 외곽 이런 걸 담당하는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SOD도 바로 여기에 이제 경호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BI로 이제 아마 이제 뭐 이 연방범죄수사국보다는 FBI, 그 다음에 이 중앙정보단 CIA로 이제 많이 더 알고 있을 겁니다. FBI는 수사기구고요. CIA는 정보기구예요. 우리나라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국가정보원이라는 건 정보기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FBI와 CIA가 있는데, 결국 FBI는 경호 관련된 정보, 첩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역할, 그다음 CIA는 비밀 교육과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요인 경호 업무에 이제 협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결국 이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방범죄 수사, 공안정보 수집 등 간첩과 관련된 이런 일들, 정보기구죠. 여기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입니다. CIA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안전보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결국 비밀 경호국과 정보 교환 등을 하는 것은 CIA입니다. FBI는 경호 관련 정보와 첩보를 관련 기관에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무튼 경호 관련 기관이에요. FBI든 CIA든. 또 미국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미국의 핵심은 SS, Secret Service다. 국토안보부 산하에. 9.11 테러,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제는 국토안보부 산하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Secret Service와 관련된 기관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프랑스로 가볼까요? 자, 프랑스는요, 국가경찰청 요인경호국이 있습니다. 요인경호국. 내무성 산하에 내무산하, 우리는 이제 내무부잖아요. 그래서 국가경찰청 청장 직속기관으로서 요인 경호국이 있습니다. 경호국. 우리는 이제 경비국이 있지 경호국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프랑스는 경호국이 따로 있고요. 대통령 총리에 대한 경호를 담당을 해요. 이 경호를. 우리는 경호처가 따로 있잖아요. 기타 장다르머리 이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근접 경호 업무를 담당한다. 그럼 장다르머리는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보게 되거든요. 아무튼 국가경찰청 요인경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다르머리는 여기 이건데, 이제 바로 국방성 공화국 경비대입니다. 결국 군인이죠, 군인. 그리고 군인 경찰이 있어요. 프랑스는. 프랑스 어떤 5공 이후의 전통으로서 군인 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성 소속의 국가헌병경찰이에요. 헌병경찰. 공화국 경비대의 헌병경찰 장다르머리라고 불리는데, 엘리제궁 영빈관 내외 경비를 수행하죠. 제2 국가경찰로 기능을 하면서 국가경찰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장다르머리거든요. 이게 국방성 공화국 경비대입니다. 국방성 공화국 경비대. 국가경찰청 요인경호국이 아까 있었잖아요. 자, 국가경찰청은 경찰청 요인경호국. 자, 여기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한 거고, 국방성 공화국 경비대, 이걸 장다르머리라고 하는데, 이건 헌병경찰, 국방부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가경찰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 경찰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국가경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해외안전청국이라는 게 있어요. DGSE로 가는 건데, 이건 정보기관입니다.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수행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간첩활동을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경호와 간접 관련되어 있는 기구고요. 프랑스 경호기관의 특징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보면 요인경호국과 그 다음에 장다르머리라는 국가헌병경찰, 국방부 소속, 국방성 소속과 내무성 소속이 좀 다르잖아요. 이 내무성 소속 이렇게 이원적으로 되어 있다. 바로 국가 헌병경찰이 있다라는 거죠. 이원화는 프랑스 정부 형태가 이원 집정부제로 이제 이원적 성격이 있는데 기인한 거고요. 경호 환경 분석과 이제 은밀성. 요인 경우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첩보 분석을 통해서 비노출로 하는 게 특징이다. 뭐 요것보다는 요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원화된 체제다. 요인 경호실에서 바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또 장다르머리라고 하는
국가경찰이 있지 않는 국가헌병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자, 독일로 가볼까요? 이게 독일은요, 연방범죄수사국이 있어요. 경호조직으로. 내무성 산하에 있는 연방범죄수사국, 수사 업무와 관련된 테러, 마약, 보안 간첩과 관련된 거죠. 근데 경호 업무를 수행해요. 경호 업무 여기에. 연방범죄수사국이 수사국인데 경호도 해요. 대통령, 수상 등에 대한 경호를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필요한 경호를 다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수상 등 법무부 장관은 항상 수행 경호를 하고, 수행 경호,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경호를 일단 하도록 되어 있죠. 연방범죄수사국입니다. 그 다음에 연방국경수비대가 있어요. 이건 국방성 산하예요. 국방성 산하에 연방국경수비대가 있는데, 역시 경호 업무는 대통령 수상 집무실을 포함한 주요 연방기관의 시설을 하는 거죠. 시설. 어떤 수행 경호를 담당하는 건 연방범죄수사국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것은 연방국경수비대가 담당합니다. VIP 항공기 운항이랄지 외곽 경비를 담당하죠. 수행 경호는 연방범죄수사국에서, 그리고 외곽 경비는 연방국경수비대에서 담당을 하죠.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으로 가면요. 일본은 또 천황이 있고 그러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가느냐. 동경경시청 경비과, 경호과가 있습니다. 경비부 경호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황궁경찰본부가 있어요. 역시 또 나눠져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경찰청 경비국 공안이과에 소속된 동경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뭘 담당하냐. 이게 총리나 국회의장, 국무대신, 여기에 대한 경호를. 그 다음 황궁경찰본부 역시 경찰청 직속기관이에요. 이제 우리는 경호처가 경찰청 직속기관은 아니잖아요.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천황을 비롯한 황족, 호위, 관저, 이런 걸 담당하는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죠. 총리 등에 대해서는 동경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그리고 한국경찰청 경찰청 직속기관으로서 황궁경찰본부가 있어요. 여기도 경찰청 경비국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원적으로 되고 있다. 황궁경찰본부에서 천황을, 그리고 경찰청 경비국에 소속되어 있는 동경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총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특징을 보니까 경호와 경위를 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경호라는 것은 이 정부 요인에 대한 신변 보호를 경찰청에서, 경위는 일본 천황 황족에 대한 보호 활동으로서 지금 황궁경찰본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신변 보호는 경찰청에서 직접, 그 다음에 경위는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황궁경찰본부에서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노출 경호 방식이었습니다만 76년 이후에 공식적 노출 방식을 이제 공경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 일본은 경호와 경위를 구분하고 있다. 경위는 황궁경찰본부에서 하는 일본 황족에 대한 보호 등을 말합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공산당 중앙위 군사위원회 소속의 당 중앙경위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국가 주석을 비롯한 총리, 당 고위주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국내에 막론하고 국가 지도자 근접 경호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신부는 군인이에요. 공산당 소속 때문에. 당 중앙경위국. 그 다음에 공안부 경위국이 있습니다. 당 공안부가 있는데요. 여기 소속하게, 그러면 하는 건 뭐냐? 외국 국빈이죠. 외국 국빈에 대한 경호. 여기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앞에 당 중앙경위국에서는 주석이랄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공안부는 이제 우리가 경찰이에요. 공안부 경위국에서는 경위국이 따로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경찰에 가깝다라고 돼 있고, 앞에서 보는 당 중앙경위국은 군인 신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특징은 뭐냐? 이제 강력한 통제력,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요, 좀 강해요. 중국 공안의 경우에는 공안부, 경위부 관계는 당과 군무원의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외국의 경호조직에 대해서 봤어요. 외국 경호조직은 어떤 경호조직이 있느냐 정도 좀 보면 되고요.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죠. 결국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외국 거는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제 경호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출제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 반드시 봐야 됩니다. 경호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호실이 이제 경호처로 바뀌면서요. 대통령 직속기구죠.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경호 대상은 어떻게 되냐? 일단 뭐 대통령 하겠고요. 그 가족들 다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계 존속은 이제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비속은 자녀들까지 말합니다. 여기 형제 자매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은 형제 자매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잖아요. 아직 취임을 안 됐다 할지라도 역시 전부 다 경호 대상이 됩니다. 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요.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우자.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그러면 퇴임했고 10년까지의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퇴임했다. 또는 사망했다. 이런 경우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 퇴임 후 가산해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하는데 전부 해서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 요청에 따라 이제 처장이겠죠.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됐냐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요. 그 후에 이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호처에서 이제 계속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부분에서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5년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이만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하는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배우자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외국 국가원수와 배우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문제인데,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희호 여사는 여기에 말고 5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여기다 해가지고 더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도 이제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조금 10년 범위 내랄지 좀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아무튼 대통령 경호처에서 뭘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호실 편제를 보면 이제 경호처장이 있죠. 경호처장. 이제 차장급인데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당연히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을 하겠고, 정무직이에요. 정무직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예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갔죠. 그 다음에 차장이 한 명 있어요. 예전에 차장도 정무직이었는데 그렇지 않죠. 1급 경호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직이 아닙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부한다. 다만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죠. 그리고 차장이 부득이할 때 직무 대행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이 있습니다. 국회 예산 등 대외 업무와 인사조직, 정무관리 업무, 재정,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이 기획관리실이죠. 기획관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호본부입니다. 이 경호본부는 뭐 하는 거냐면 선발 경호를 담당하는 곳, 그리고 외국 정상에 이제 방문했을 때 하는 거고, 경비본부가 있는데요. 경비본부는 주변 지역, 그 청와대랄지 주변 지역의 안전을 위한 경비를 담당해요. 선발 경호를 하는 경비본부가 아니라 경호본부고요. 그리고 청와대 내외곽을 담당하는 거고요. 안전본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 수집이나 보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안전본부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는 곳은 안전본부예요. 경호본부가 아니라 안전본부 이렇게 되죠. 경호안전교육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술 연구랄지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안전교육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담당하면 되겠고요. 자, 그 포인트들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